문제죠. 그런데 어제 그제인가요? 국가교육회의에서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죠. 4가지 안이 나온 걸로 발표가 됐는데 이 4가지 안은 지금 이 PPT는요. 요 자료 빼고 요거는 인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인쇄를 하고 나서 이제 신문에 발표가 된 거여서 요 자료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뭐 이렇게 빼먹은 거 없이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교육회에서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 4가지를 갖다가 뭐 나는 1번이 좋아, 나는 2번이 좋아 이런 건 아니고요. 의견 수렴의 어떠한 큰 어떠한 흐름,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수능 절대평가고요. 나머지 3개는 다 어떤 거예요? 수능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하나고 상대평가가 3개인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수능은 상대평가로 갈 것 같다. 이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과목, 현행처럼 일부 과목 상대평가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수능은 뭐 절대평가 얘기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 뭐 절대평가로 가느니 안 가느니 뭐 되게 뭐 얘기가 많았는데, 수능은 현행과 같이 절대평가로 갈 걸로, 상대평가로, 그러니까 일부 과목 상대평가로 갈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이 수능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현재 수능 평가 방법은 이렇게 절대평가로 가면 모든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가겠다라는 게 이게 절대평가 아니고요. 일부 과목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요 안은 국어 과목하고 수학 과목하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요 과목만큼은 그냥 현행처럼 상대평가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좀 달라진 거는 현재 수능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 제2외국어하고 한문이 있잖아요. 이거를 현재는 이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2외국어하고 한문은 그냥 절대평가로 좀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유력한 안은 오히려 위의 안이 아니라 밑의 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 있었잖아요.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를 뭐 수능에서 이제 집어넣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요즘 논의는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므로 수능에서 빼는 방향으로 좀 논의가 검토 중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니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는 일단 빼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8월 달에 뭐 결정이 될 텐데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다. 근거는 1학년 과목은 원래 수능 시험에 여태까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1학년 과목을 굳이 수능 평가에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지금 내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 과목에 대한 구조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어떻게 보냐, 뭐 이런 문제죠. 수능이 상대평가가 절대평가가 되건 상대평가가 되건 그러면 수능은 어떤 식으로 볼 거냐, 이 문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죠.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이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뭐 디테일한 문제니까 뭐 교육부에서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공고사항으로 내려간 거죠. 어쨌든 수능 과목에 대한 구조는 크게 3가지 안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2안이 좀 특이하고요. 2안이 특이하고 1안하고 3안은 비슷합니다. 1안하고 3안은 비슷해요. 2안은 뭐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탐구 과목을 어떻게 봐요? 문과 계열이건 이과 계열이건 간에 사탐 하나, 사회 과목에서 하나, 과학 과목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안이에요. 현실성이 대단히 없습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수능이 상대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수능이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서 수학 같은 경우도 가형하고 나형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유력하거든요. 가형하고 나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문 계열을 좀 지망하려고 하는 아이와 자연 계열을 지망하는 아이들을 나눠서 보는 게 유력한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탐구 영역을 굳이 이렇게 뭐 자연 계열 아이가 꼭 사탐을 봐야 되는 이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하는 별로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란하고 그러면 3안의 차이점은 뭐냐면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이예요. 이거는 이란은 들어가는 아니고요.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능 일정상 수능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일정상 탐구를 2개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만 보는 거죠. 탐구를 하나만 보는 게 이란이죠. 그러니까 통합과학하고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시험에 집어넣게 되면 탐구 과목을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사탐이건 가탐이건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빼버리면 그냥 현행과 똑같아집니다. 그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3안이 유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거예요. 허탈하죠. 사실은 뭐 그냥 작년에 결정해도 되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그냥 여태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흘러온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수능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대평가 일부 과목 상대평가 현행과 같은 수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안에서 지금 그 국가교육회의에서 얘기되어지는 기타 사안에서 수시하고 정시하고 통합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이거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저렇게 수시하고 정시를 똑같이 선발하게 되면 어쨌든 학생 선발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판정이 들고 각 대학마다 달라요. 위치가 뭐 예를 들면 그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하고 뭐 지방에 있는 어떤 지방 대학하고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이게 추가 합격되어지는 거, 뭐 이런 충원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시하고 정시를 통합해서 하는 거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수시하고 정시가 어쨌든 통합해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현행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수시 먼저 뽑고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시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성고사 문제입니다. 이 적성고사 문제는 예전부터 처음 안이 나올 때부터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안이죠. 적성고사가 뭐 이유는 이겁니다. 너무 복잡하다. 그렇잖아요. 뭐 수시 있고 정시, 뭐 수능이 있는데 또 거기에 무슨 적성고사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대학에서 이렇게 객관식 시험을 보냐, 이런 거죠. 논술고사도 있고 또 뭐 적성고사는 객관식 시험이거든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를 해서 수능처럼 객관식 시험을 보는 이런 시험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시험을 뭐 굳이 볼 필요가 있냐라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적성고사는 제 생각에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적성고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는 예전 방식하고 똑같이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중3부터는 이게 없어지지 않겠냐. 한간에서는 일부에서는 뭐 적성고사도 그냥 좀 놔두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이거죠. 보통 적성고사를 보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내신 성적이 한 몇 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주로 즐겨서 보죠. 이거를 노려서 보통 한 4등급, 그죠? 한 4등급대 아이들, 뭐 3등급 후반이나 4등급대 아이들이 적성고사를 봐요. 다른 걸로는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수능 성적도 그다지 높지 않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적성고사를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아이들한테도 꿈과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놔두는 게 어떠냐라고 뭐 얘기는 일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적성고사는.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단순화잖아요. 단순화. 좀 학부모들이 알기 쉽게, 요새 너무 입시가 복잡하니까 알기 쉽게 좀 애들 선발해라 뭐 이런 게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논술도 없애려고 하는 입장에 적성고사를 놔두지는 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면접
구술고사 부분은 이거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면접구술. 특히 상위권 대학, 뭐 고려대학교라든가 뭐 연세대학교라든가 뭐 하여튼 서울대학교 마찬가지죠. 학생들 선발하는 거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구술고사를 보잖아요. 심층 면접, 심층 면접이라는 걸 보는데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시각 자체가 어차피 지금 모든 뭐 논술이나 구술이나 이런 것들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구술. 그다음에 뭐 EBS 연계율 뭐 이건 개선하겠다. 이거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 정도가 기타 사항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여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여태까지 좀 쭉 진행되어졌던 내용들을 좀 축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교 선택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이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표는 아마 저희 학원에서 설명할 때마다 맨날 보는 표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보면 공통 과목 있죠. 여기 쭉 써 있는 공통 과목 보이시죠? 공통 과목 이건 언제 배워요?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2학년, 3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선택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죠? 선택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교과를 설계를 할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은 주로 2학년 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진로 선택을 좀 하도록 이렇게 사실은 좀 편제가 그러니까 뭐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꼭 뭐 이건 2학년 때 배우고 이건 3학년 때 배우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어쨌든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수능 시험은 참고로 수능 시험은 진로 선택에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게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좀 유의하게 봐야 될 거 수능에서 여기 투 과목 있죠. 과학에서 투 과목 물리 투, 화학 투, 생명과학 투, 지구과학 투 수능에서 안 본다. 우리 중3 아이들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똑같아요. 중3부터 안 봅니다. 수능에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똑같이 봐요. 현재 수능 체계하고 똑같이 보고요. 지금 중3부터는 투 과목이 수능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전체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출제를 합니다. 수능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에서 출제를 한다. 이렇게 먼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본다는 거예요. 뭐 여행지리 저 처음 듣습니다. 뭐 어떤 내용, 뭐 이런 건 수능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영미문학 읽기 뭐 이런 건 이제 수능에 이런 거 다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기하,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와 벡터, 그죠? 요거 빠진 겁니다. 예, 그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빠진 거죠. 뭐 경제 수학, 실용 수학 이런 거 수능에서 안 봐요, 그죠? 이런 거 안 보고 다 일반 선택에서만 출제를 한다는 거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시간표를 짜냐? 이게 고교 학점제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죠. 여기 중3 아이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뭐 고교 학점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직까지는 고교 학점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이르고요. 현재 수준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내용들은 자유수강제가 훨씬 더 용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이제 자유롭게 좀 선택 수강을 할 수 있도록 2학년, 3학년부터 좀 자유수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폭이 좀 넓어진 건 분명해요. 근데 완전한 뭐 고교 학점제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자유수강제 하에서의 시간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학교 지정이라고 써 있죠. 뒤에는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학교 지정 과목이 있어요. 맨 위에. 학교 지정 과목이 1학년 때는 다 똑같이 배우니까 1학년 거는 별로 무시해도 되고요. 2학년부터 1학기, 2학기, 뭐 3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지정 과목을 정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지정 과목은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정할까요? 학교 지정 과목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을 지정할까요? 그렇죠.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들. 수능에 출제 과목은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수능 출제 과목들은 학교 지정 과목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죠? 뭐 그게 아이가 인문 계열을 가건 자연 계열을 가건 간에 어쨌든 학교 수능에서 출제되는 과목들, 수능에 필요한 과목들은 학교 지정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요. 나머지 과목들을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현재는 시간표가 짜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현재 1학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중3 아이들도 지금 현재 중3 아이들도 아마 이 시간표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벌써 1학년 지금 1학년 아이들 있잖아요. 1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학교에서 이렇게 뭐 나눠줬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기재하라고 너 선택 어디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선택 과목 기재하라고 벌써 용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학교들은 어쨌든 학교 교육 과정들은 이렇게 큰 틀로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학 과목에 대해서 뭐 나머지 과목들은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냥 똑같아요. 인문 계열 아이들은 주로 사탐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들을 거고요. 자연 계열 아이들은 과탐 중심으로 해서 선택 과목을 좀 듣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수학이에요. 뭐 국어나 영어는 거의 공통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공통적으로 수능 필수 과목 위주로 듣게 되겠죠. 그렇게 들 텐데 문제는 이제 수학인데 수학 시험은 아까 제가 수능 구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문 계열 아이들과 자연 계열 아이들이 수능을 나눠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문 계열들이 보는 수능 과목과 자연 계열이 치르는 수능 과목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문 계열 아이들은 뭐를 시험을 보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수능이 아까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드렸고 인문 계열 아이들은 수원, 그 다음에 수투, 여기 미적분이에요. 문과 미적분, 수투,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요 세 개를 보게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렇게 보니까 아마 상대평가로 그냥 간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그거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문 계열 아이들이죠. 인문 계열을 대학교 가서 인문 계열 쪽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은 수원, 수투, 확률 통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능 시험을 보게 되고요. 자연 계열 아이들은 수능 시험이 수원, 그죠? 수원. 그 다음에 미적분, 수투를 안 봐요. 왜냐하면 요 미적분하고 요 미적분이 뭐 좀 다르긴 한데 요거를 배우고 나서 배우는 미적분이에요. 이과 아이들은. 그러니까 요걸 공부를 해요. 수투도 공부합니다. 이과 아이들은. 요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미적분 공부를 좀 더 심화시켜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이 위에 있는 거 수투는 공부하지 않고 그냥 미적분을 수능 시험을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신에서는 이과 아이들도 이거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수능 시험에서는 미적분 단원을 가지고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확률 통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문과 아이들은 1학년 때는 문과건, 이과건 간에 다 똑같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하죠. 2학년 올라와서 2학년, 3학년 때 문과 계열 아이들은 수원, 수투, 확률 통계 요 세 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세 개만 하면 되는데 이과 아이들은 몇 개를 해야 돼요? 4개를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 해야 돼요. 이과 계열을 가려고 하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학년 올라가서 이제 2학년, 3학년 때 4개를 해야 되잖아요. 4개를 해야 되는데 고3 때는 뭐 해야 돼요? 좀 수능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수능 준비? 그때 진도 나가고 있으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고3 때 올라가서 막 진도가 막
나가고 있어서 거의 뭐 한 막 2학기 때까지 진도가 안 끝나고 있고 그러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어쨌든 수능 시험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정시가 확대된다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2학년 때 웬만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과 아이들은 2학년, 3학년 때 3개 하는 거니까 크게 부담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2학년 1학기 때 하나 하고 2학기 때 하나 하고 3학년 1학기 가서 한 뭐 확률 통계 정도 하나만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이과는 좀 그렇진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이과는 4개를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좀 부담이 문과 아이들보다는 이제 부담이 현재랑 똑같아요. 부담이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학생부 종합전형도 또 좀 생각을 하면 기하를 안 듣는다. 이거는 좀 웃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수능 시험에 기하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기하를 안 듣는다. 이것도 좀 웃길 거라는 거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요거 정도 하나 정도는 아마 듣게 할 거예요. 선택 과목에서. 그러면 여전히 학습 부담은 이과 같은 경우에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최소 수능에 맞춰서만 한다 하더라도 4개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학년 때 최소 3개는 해야 되잖아요. 문과처럼 2개만 해서는 좀 곤란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학습 부담은 현재하고 비슷합니다. 현재 이과 아이들 있죠. 이과 아이들이 보통 분당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이과 아이들이 보통 3개를 해요. 3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률 통계. 보통 이과 아이들 2학년 때 배우는 게 요 3개를 해요. 확률 통계는 1년 내내 하죠. 1년 내내 하고 수원하고 수투 이과 얘기하는 거예요. 수원 한 학기 때, 1학기 때, 요거 2학기 때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확률 통계는 1년 내내 이렇게 짜든가 뭐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수학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수학 과목의 특징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15 교육과정은 모든 수학 과목이 한 학기 과정이 3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단원. 여기 보세요. 3개죠. 수열,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3개잖아요. 그죠? 요거 3개죠. 연속, 미분, 적분. 그죠? 3개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단위수는 5단입니다. 단위수는 5단인데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1단이나 2단위 정도는 가감할 수 있어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수원이 5단이고 어떤 학교는 3단위인 학교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4단위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가감할 수 있어요. 학교 환경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위수라는 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한 주에 들어가 있는 수업 시간 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6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한 학기에 이게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3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3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문제는 현재의 교과 과정하고 좀 달라진 점은 뭐냐 그러면 이게 뭐 수학 과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기하와 벡터가 좀 빠진 게 좀 그런데 나머지는 다 같아요. 근데 가장 수학 과목에서의 관점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태까지 고등학교 현재 2학년 아이들이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그냥 요거 배우고 있으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이런 애들 요거 1학년 거 배우고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똑같은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있죠. 현재 고등학교 걔네들은 2015 교육개정 과정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문과하고 이과가 나눠져 있죠. 그러면 수학 성적 평가 낼 때 같이 내요? 나눠서 내요? 다 나눠서 내요. 그죠? 다 나눠서 내죠. 뭐 1학년 때야 문이과 안 나누고 그냥 한꺼번에 통합하고 2학년부터는 문과 아이들하고 이과 아이들하고 수학 성적을 나눠서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3 아이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문이과가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요? 같이 평가하는 거예요. 같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수학을 같이 평가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2학년 때 수학을 같이 평가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1등급자가 많아지죠. 1등급 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잘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1등급 따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자연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심지어 작은 학교들은 3반뿐이 안 돼요. 그럼 100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1등급 받으려면 그렇잖아요. 100명이 돼도 4명인데 100명이 안 되면 3명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자가 전교 이과에서 1등, 2등, 3등만 1등급이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풀이 많아지면 애들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그래서 애들이 보통 내신 따기가 어려웠던 게 뭐 때문에 어려웠냐면 1학년 때는 그나마 한 300명 되니까 4% 그러면 12명까지 1등급이 돼서 웬만하면 1등급이 그래도 좀 공부한다는 아이들은 1등급, 2등급의 그 내신 점수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1학년 때. 근데 2학년 딱 올라가면 문과 아이들도 문과 아이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인원이 좀 그래도 좀 인원이 좀 많은 편이니까. 근데 이과 아이들 중에서 이과반이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막 내신 성적 따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과 아이들 내신 성적이 그래서 등급 자체가 높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문이과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이과 구별이 없어져서 어쨌든 이것을 같이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런 과목은 어차피 이과 아이들만 수강하는 과목이니까 뭐 미적분이라든가 기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문이과만 이과 아이들만 수강하는 거니까 저건 어쩔 수 없이 이과 아이들끼리만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어차피 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수투라든가 그다음에 확률 통계 이 과목은 문과하고 이과하고 공통 과목이에요. 내신에서 다 공통 과목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 중에서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서 좀 상위권 학생들 있죠. 이런 아이들 또는 좀 뭐 문과에서 좀 했던 아이들, 문과 성향을 갖는 혹은 또 문과를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연계 학생들은 예전보다 조금 내신 따기가 좀 수월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데요.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학교마다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학교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달라지고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기조는 이거다. 기본 기조는 이렇게 됩니다. 조금 뭐 수학 얘기를 오늘 그 주제 수학학습법도 있으니까 제가 수학 얘기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 개통도는 1학년 때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1학년 때 수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죠? 이건 뭐 다 모든 고등학교 1학년에 똑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2학년 때부터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과 아이들은 수원, 수투, 확률 통계 여기 3개를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열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경제 수학, 실용 수학, 수학 과제 탐구, 기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의 진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요. 미적분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투를 공부한 다음에 미적분을 공부해야 돼요. 개통도입니다. 여긴 실선으로 돼 있죠. 실선으로 돼 있는 건 나머지는 다 점선인데 실선으로 돼 있는 이유는 요거를 공부하고 이렇게 들으라는 뜻으로 제가 실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 과목들 있죠? 나머지 과목들은 사실은 2015 교육과정의 특징은 요 미적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이거 듣고 이렇게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원, 투를 동시에 들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원하고 경제수학을 들을 수도 있고요. 원하고 확률 통계를 들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여기 둘, 넷, 여섯, 7개죠. 7개는 자유롭게 그냥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듣건 간에. 학생들이 나는 뭐 이것도 듣고 싶어. 그럼 뭐 들을 수 있어요. 여기 뭐 보면 경제수학 이거는 주로 상경 계열 아이들 인문 쪽에서 상경 계열 아이들이 아마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 요 경제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끝내면 들을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경제 수학은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수1을 듣고 난 다음에 듣는 게 좋아요. 수1에 보면 수1에 아까 수열,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1을 듣고 난 다음에 경제 수학을 듣는 게 좋고요. 실용 수학은 대학교 안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한번 수학 공부를 그래도 교양 차원에서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이고요. 여기서 좀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게 수학 과제 탐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학 과제 탐구는 뭐 이거 배우려고 학원을 다니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수학 과제 탐구는 소논문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과 시간에 소논문 지도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학생 기록부에서 예전에 보면 그 소논문을 뭐 밖에서 써오거나 뭐 학교 내에서 쓰지 않는 것들은 다 적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 기사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그걸 적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런 수학 과제 탐구 같은 거 선택해서 들으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 논문 지도해주고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하나 잡아서 이제 쓰는 거죠. 아이가 연구하고 뭐 조사해서 이렇게 쓰는 이게 수학 과제 탐구입니다.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성격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것들도 뭐 다른 거 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과 학생들이 아마 기하 과목은 반드시 선택해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하는 자연 계열 쪽에서는 좀 들어야 될 과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통도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택 과목에서 제가 아까 문과하고 이과가 같이 수학 성적을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문과 시간표를 보면 이거 인문계열 아이들이에요. 인문계열 아이들은 보통 2학년 1학기 때 수1 보통 진도를 볼 때 2학년 1학기 때 수1 2학년 2학기 때 수2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서 확률 통계, 그죠? 확률 통계 이 정도 듣고 문과인데 왜 미적분 2가 여기 들어가 있죠? 라고 얘기를 하면 상경 계열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경제학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미적분 2 듣는 아이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겨냥해서 이렇게 문과 같은 경우에 짜놨죠. 1번 무난하죠. 문과니까 인문계열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1학기 때 하나, 2학기 때 하나 이 정도 들으면 괜찮겠죠. 늘 푸른 거 보면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하진 않을 텐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랑 똑같아요. 낙생고등학교하고 비슷하게 늘 푸른 고등학교 수1을 공부하고요. 5단입니다. 그 다음에 수2를 공부하고 기하 선택인데요. 이상한데 뭐 여기가 뭐 미적분도 나와 있고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요 표가요. 요 표가 자연 계열 아이들 있죠. 그 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늘 푸른 고등학교는 인문계나 자연계나 수학을 선택하는 게 똑같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과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과 아이들도 1학기 때는 수1을 듣게 했고요. 2학기 때는 요거를 듣게 했어요. 수2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과 아이들 중에서 니네가 이과 가려고 하는데 미리 기하 같은 거 좀 들어놓을 아이들은 들어놔. 뭐 이런 거겠죠. 선택해서.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 가서 이거 중에 선택하는데 문과 아이들이 당연히 선택하는 건 뭐 선택하게 되겠어요? 확률 통계 선택하겠죠? 그죠? 문과 아이들은. 이과 아이들은 뭐 선택하겠어요? 확률 통계랑 미적분을 선택하겠죠? 자, 이 시간표를 보면요. 이 시간표를 보세요. 이 시간표는 굉장히 잘 만든 표예요. 왜냐하면 이과 아이들한테 보세요. 선택할 게 없죠. 당연히 2학년 1학기 때 문이과 공통으로 성적 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2학년 2학기 보세요. 2학년 2학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냥 2 하나잖아. 이건 어차피 문과 아이들은 절대로 기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이게 만약에 지금 늘 푸른 고등학교가
저 시간표가 문과하고 이과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똑같잖아요. 아까 이과 시간표하고 문과 시간표 똑같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제가 알겠죠? 예,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이 시간표는, 지금 이 학교는 이과 아이들을 대단히 배려한 시간표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과 아이들을 문이과로 같이 성적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하면 어차피 미적분은 이과 아이들끼리만 선택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률 통계는 문이과를 같이 성적을 산출하겠죠. 이렇게 짠 거예요. 낙생고등학교 있잖아요. 요 시간표 한번 보세요. 낙생고등학교 시간표가 1학년 때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낙생고등학교 자연계열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잘 못 보는 학부모님들은 낙생고가 드디어 미쳤구나.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말려고 하는 거야? 이과 아이들을 어떻게 2학년 1학기 때 수원만 가르치고 2학기 때는 수투만 가르치고 이과인데 3학년 때 무식하게 여기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집어넣고 기하도 안 가르친다는 얘기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 시간표 쳤다 그러고요. 근데 낙생고가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미친 것들 아니야, 어떻게 시간표를 저렇게 널널하게 짜놨지 이랬어요. 자연계열인데. 근데 이 시간표 보세요. 총 4막을 뭐예요?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같이 성적 평가하려고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이과 학생들을 대단히 우대하려고 하는 학교 정책이죠. 시수가 다른데요? 예? 시수가 달라요. 아, 어디요? 아까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좀 뭐 그 부분은 또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수가 다르다. 근데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요 자료는 그 어디서 저희가 이거 발제를 한 거냐면 학교를 일일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학교 알림에 들어가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그 자료예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고등학교를 보면 이렇게 문과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수원, 수투, 확률 통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뭐 대체적으로 확률 통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연계들은 할 게 많으니까 자연계 쪽으로 가볼게요. 자연계 쪽 가보면 보통 보평고등학교 보세요. 수원, 수투 이렇게 잡았죠. 수원, 수투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죠? 수원, 수투 이렇게 잡았어요. 수원, 수투 이렇게 잡았어요. 수원, 수투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문과 아이들하고 시간표가 요거는 뭐 여기는 어떻게 이것도 이제 시수가 다르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계열 자체가.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좀 디테일한 문제가 시수가 이게 좀 달라지면 이거를 이제 평가 방식에 시험에 있어서의 평가 방식 있잖아요. 평가 방식을 그럼 나눠서 할 거냐, 같이 할 거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한번. 진도 나가는 게 다른 시험을 달려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죠. 그게 천천히 나갈 수도 있고 특성에 따라서 뭐 인문계열 아이들 좀 더 많이 하고 이런 수준적인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 보면 그 똑같은 시수로 해도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2학년들 같은 경우 보면 똑같은 뭐 미적분 원을 공부를 해요. 그 시수도 뭐 거의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실제 뭐 좀 나가는 속도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취지는 이거예요. 현재의 취지는 문이과가 없어지니까 같이 평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하여튼 현재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이 표를 보면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왜 이렇게 짰을까? 왜 낙생 정도 되면 좀 애들을 확률 통계가 이쪽으로 좀 더 붙여서 가도 충분히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고 그게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왜 시간표를 이렇게 짰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다 물어본 거는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분석을 한 거예요. 나름 이제 분석을 한 거는 이게 왜 이렇게 짰지? 뭐 이렇게 이게 좀 와도 확률 통계가 이쪽으로 와도 좀 좋을 듯 싶은데 왜 낙생해서 저렇게 짰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어쨌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그 시간표예요. 시간표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짜버리면 제가 이제 시간표에 대해서 원투를 이렇게 짜버리면 문과 계열 아이들은 투 과목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요 과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강한 아이들끼리만 이제 하게 되겠죠.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분당고등학교 같은 경우, 분당고등학교 한번 여기 보세요. 분당고등학교 보면 수원, 수투, 확률 통계 이렇게 짜놨잖아요. 이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보면 수원, 수투, 확률 통계 이렇게 짜놨죠. 이게 이과예요. 문과도 똑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예. 문과 그러면 인문계열에서 왜 저렇게 짰지? 했을 때 같이 묶으려고 짠 거 아니야? 같이 평가하려고 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그냥 수원 1학기 때 수원하고 수투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나 그냥 확률 통계해도 되는데 분당고등학교는 그렇게 짰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도 좀 제 얘기는 오늘 이게 확정안도 아니고 학교에서 발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수학 알림에 들어가서 분석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쨌든 수학 과목에 같이 평가하는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어머님이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커리큘럼을 이과 학생들, 문과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좀 들어가서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설명회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반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이렇게 방침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보편고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거는 수원하고 수투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쭉 짰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 2015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교에서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희수평성하면서 만들어진 건지,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뭐 이렇게 좀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 자료는 학교 그 운영 계획 1년치 3년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그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보시는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문이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분명히 같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평가한다라는 거. 뭐 이과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 주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에서 수학 과목에서의 좀 이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내신평가 문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신평가 문제가 굉장히 이게 민감한 사안인데 이게 국가교육회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싹 빠져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게 왜 빠졌을까? 왜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정해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상대평가입니다. 이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상대평가로 간다.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특목고 자사고가 무조건 그 학교 가야 돼요. 그렇죠. 절대평가가 됐는데 내신이. 우리가 그 특목이나 자사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신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그죠?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의 어떤 교육 정책이나 교육감의 어떤 생각들, 뭐 이런 거하고 정반대로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신 성적은 무조건 당분간 상대평가로 가게 됩니다. 물론 언론에 이제 막 얘기가 나와요. 무슨 뭐 내신이 뭐 절대평가로 돼야 되고 수능도 절대평가로 돼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러면 그 나오는 얘기들의 정체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2022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년으로 삼으려고 해요. 2022년이면 현재 몇 학년 아이들이요? 6학년 아이들. 현재 6학년 아이들부터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 자료집에 보면 그러면 현재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부터 아마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나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성취평가제는 2022년으로 미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로 미뤄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 지금 중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은 그거에 영향 없고 내신은 어쨌든 당분간 상대평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정리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주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택 문제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건데 수능 문제하고 내신 문제가 현행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 세 번째 있죠. 여기 세 번째. 그냥 내신도 상대평가, 그 다음에 일부 과목 절대평가 이런 거니까 현재의 상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냥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교 선택할 때 뭔가 지금 현재 중3이 뭔가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긴 건 이거죠. 14대 3. 그죠? 이게 뭐예요? 교육감 숫자입니다.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의 숫자예요. 달라진 건 이거 하나예요. 선거 지나서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들이 이제 대거 다시 재심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교육 정책의 변화는 여전히 좀 약간 진보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지금 현재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 철학은 수월성 교육이 아니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 하에 교육 정책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정책이 이제 수월성 교육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막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 막 만들었던 거예요. 많이 만들었는데 현재의 교육감들의 생각은 교육 철학이 뭐예요? 그냥 보편성 교육이에요. 보편적인 평준화 교육의 이념. 교육은 그냥 그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반고,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들이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일반고들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특목 자사고들을 어쨌든지 억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 우선 선발권 폐지 문제잖아요. 그죠? 우선별. 그러니까 예전에는 먼저 뽑고 나서 떨어지면 일반고 그냥 가면 됐는데 지금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동시에 뽑아가지고 더군다나 경기도 쪽은 떨어지면 이사 가야 돼요. 그죠? 떨어지면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봉착이 돼서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체감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에이 가지 말자. 어차피 붙은 게 확실한 게 아닌데 가지 말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아마 한번 상담해 보셨죠? 뭐라 하세요? 예? 아무 얘기도 못 하세요? 제가 아는 그냥 학부모님은 한번 가니까 과고 이런 데는 한번 넣어보시려면 넣어보시고요. 자사고는 위험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표현이 위험해서. 만약에 이 중에 자사고가 진짜로 꼭 가지고 싶은 어머님들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면 용인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용인은 규제가 심해서 힘들고 상산 이런 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힘든데 워낙 유명한 학교들은 힘들고 민사 이런 데도 힘들어요. 힘들고 예전부터 해왔던 학교 있잖아요. 어머님들 다 아시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한일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원서 넣기 전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럼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넣으라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미리 이렇게 원서 들고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뭐 넣으세요 말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지금 후기고등학교, 예전에 후기고등학교 기숙형 학교들 있잖아요. 뭐 세마고 뭐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원서를 미리 넣으면 그냥 빼줘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전화해 보니까 후기고등학교이긴 하지만 애들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데 가야 되니까 그냥 원서 접수 기간 미리 내서 학교에서 봐가지고 아닐 것 같으면 돌려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용인은 그거에 용인 외대부고는 그거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학교들은 좀 약간 그래도 아주 주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좀 그 눈감아 주거나 뭐 그 지역이 또 뭐 이렇게 아주 뭐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런데 그래서 미리 이렇게 빼줄 수는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원서 넣어주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돌려서 그 인문계 접수 안 한 것처럼 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미리 가서 상담을 하시고 뭐 이런 방법이죠. 꼭 그냥 그렇게 가시고 싶으시면. 그래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외고는 워낙 이제 경쟁률 자체가 근데 성남외고나 이런 데는 좀 작년이 한 2.2대1 정도 2대1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달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올해 분위기는 또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좀 약간 이렇게 좀 사리는 분위기여서 넣었다가 안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지니까 그런 분위기기는 한데 어쨌거나 근데 굳이 제가 보기에는 분당은 만약에 어머님이 우리 아이는 진짜 자사고 필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자사고 이런 막 센 데에서 막 그런 데서 하기를 진짜 원하시면 분당에 고등학교 그런 학교 있어요. 있잖아요. 아니 낙생, 대진 이런 데 있잖아요. 중앙 이런 데 진짜 빡세요. 빡센 게 뭐냐면 그런 학교의 특징. 그런 데 가면 그냥 대진 얘기 좀 해볼게요. 대진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뭐 영재고 떨어진 아이들이 뭐 하여튼 뭐 반에 한 반에 뭐 엄청 있대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내요. 어렵게 내는데 1등급 컷은 90몇 점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애들 이렇게 점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애들이 그러니까 웬만큼 해서는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보면 웬만큼 해서는 애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학교니까 막 근데 학교 입장도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게 너무 쉽게 내면 애들이 막 100점이 또 막 드글드글거리니까 평가가 안 되잖아요. 평가가 안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은 그런 시험에 적응을 못 하는 거니까 제 시간에 풀지를 못해요. 한 1번에서부터 한 4번까지 풀다니까 5번 문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뭐 문제가 막 처음부터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막 생소한 문제가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주관식 이런 데 막 다 찍거나 못 풀거나 그래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주관식부터 막 푸는데 주관식 풀고 나니까 그것도 주관식도 잘 안 풀려. 그래서 막 이제 허둥더둥 되다가 앞에 거 다 찍고 나오니까 뭐 점수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어려웠다 막 이래요. 분위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보고 나온 것 같은데 막상 또 뚜껑 열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층이 두꺼운 거죠. 이렇게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 분위기. 그러니까 분당만 하더라도 뭐 그런 학교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위험 감수해 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그런 거면 아까 얘기했듯이 좀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중에는 근데 이런 얘기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마세요. 한일고등학교 이런 데는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거기는 오라 그래요. 오라 그러더라고 그쪽에서는. 거기가 후기고등학교잖아요. 사실은 한일고가 후기고등학교인데 예전부터 후기고등학교예요. 그 학교는 원래 후기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집어넣었다가 떨어지면 원래 애들 재수해야 하는 학교예요. 재수할 각오를 하고선 집어넣는 학교거든요. 원래 그 학교가. 근데 그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학생부들을 이렇게 이쪽에서 봐요. 관리해서 이렇게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넣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편의를 좀 봐주는 거죠.
기숙형 학교들, 후기 고등학교, 기숙형 학교들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진짜 우리 아이는 기숙사가 체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기숙학교를 꼭 보내셔야 된다고 하면 좀 그런 학교를 미리미리 가서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낙생고등학교 분위기,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학교 분위기들을 보면 뭐 다 웬만큼 다 좋아요. 사실은 분위기 다 좋습니다. 뭐 낙생고 이런 데도 아니가 대진고가 올해 좀 줄었는데 대진고가 줄은 이유는 적인 것 같아요. 애들이 요새 좀 상위권 아이들이 의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왜 이렇게 없어? 뭐 이럴 수 있는데 어떤 학교건 간에 분당에 있는 어떤 학교건 간에요. 다 상층은 있어요. 상층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껍냐 얇냐 요 차이뿐이지 상층은 있어요. 뭐 그래서 어느 학교건 가서 내가 전교 1등 할 거야. 이건 누구도 장담 못 해요. 그렇습니다. 실제 상층이 굉장히 좀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두꺼운 학교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낙생이나 뭐 다 있는데 어디건 뭐 대진이나 뭐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중앙이나 이런 데가 좀 두껍죠. 좀 약간 좀 괄목해서 볼 고등학교는 서영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2018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수시가 7명까지 보낸 거는 이건 좀 대단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영고가 7명이 보낸 거는 진짜로 좀 괄목할 만한. 수례고도 많이 보냈어요. 4명이니까 수시로 보낸 걸로 보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분위기 요거는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자연계열 쪽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의대 쪽에 관심이 상위권인 경우에는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의대 쪽 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의예과는 전체 의예과가 거의 한 2,9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2019년도에 선발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의예과 보면 의예과는 정시 퍼센트가 37%나 돼요. 그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가 22%예요. 논술까지 하면 학생부 종합은 30%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면 절대로 교과 전형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걔네들은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 교과잖아요. 교과 내신을 가지고 1차적으로 거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예과 쪽의 비율을 보면 학생부 교과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많이 뽑아요. 교과 쪽으로. 그러니까 의예과 의대를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의대를 어쨌든 뭐 전국 의대를 다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의대를 가야 되겠다. 우리 아이가 가야 됐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여기서 자사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놓치거든요. 교과 쪽은 아예 버려야 되는 거니까. 교과 쪽은 버려야 되니까 퍼센트로 보면 오히려 일반고가 훨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과 때문에. 왜냐하면 용인 자사고, 용인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보면 용인 외대부고의 전교 1등은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은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일반 전형으로 넣게 되죠. 그래서 지규는 안 집어넣죠. 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학생부 교과 쪽보다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의 형태를 뽑는 그러한 쪽으로 집어넣게 되잖아요. 내신 자체가 뭐 워낙 보통 한 뭐 1등급 잘 없죠. 2등급 정도 되니까 보통 1등급 후반이거나 이 정도 되니까 교과 전형은 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의예과 쪽이나 뭐 치대나 뭐 하여튼 뭐 이런 쪽 생각하면 그냥 일반고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 얘기는 제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설명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간단하게 할게요. 예전에도 많이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는데 제가 그냥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일반 고등학교 선택하는 문제 있죠. 일반 고등학교 선택하는 문제에서 여기 A아이들 있죠. A아이들.
이 A아이들은 어떤 거냐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애들이 성실해요. 웬만큼 공부도 해요. 잘해요. 잘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보면 웬만큼 공부도 그래도 학교에서 아주 최상위 전교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한 20위 중학교 때 한 20위 전후 뭐 이 정도 해서 웬만큼 좀 하는 아이들이에요. 반에서도 좀 웬만큼 진짜 뭐 이렇게 하는 아이 뭐 1, 2등 뭐 이 정도 하는 아이들이죠. 요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기는 한데 성실하고 근데 아주 막 그 특별한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고 잘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뭐 1등, 2등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는 아이인데 그냥 성실한 아이죠. 성실한 능력보다는 좀 성실해서 이렇게 하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들은 일반 고등학교,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고등학교도 센 학교는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낙생이나 대진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진짜 치여요, 치여. 뭐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학은 치이더라고요. 수학은 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전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아보게 됩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받아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그게 이제 실망이 되니까 곧바로 과외로 전환을 시키는데 과외로 바로 바꿔요. 바로 시키는데 그래도 별로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기 아이들 있죠. 요기 아이들 그 B그룹 그러니까 그냥 뭐 다 그만해서 한 중간 정도 하는 아이들 있죠. 요 아이들도 너무 센 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 분위기 봐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막 이 벽이 자꾸만 느껴지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좀 뭔가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웬만큼 노력을 하면 뭔가 성과가 이렇게 보상이 좀 따라와야 되는데 이건 뭐 노력하나 안 하나 오히려 찍는 거하고 비슷해 버리면 노력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좀 이렇게 그냥 적절한 고등학교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요 아이들 있죠. 요 D쪽 아이들 있죠. 이 D쪽 아이들은 성향적으로 이제 어떠냐면 얘들은 머리가 좀 비상해요. 머리가 비상하고 그다음에 분위기에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휩쓸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분위기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빡세면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좀 선천적으로 좀 게으르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 관계로 열심히 노력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그런 아이들 혹시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그냥 분위기 좋은 학교 쪽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분위기 좀 타서 분위기가 좀 센 학교는 들어가면 좀 열심히 하고 그러는 아이 같으면 오히려 선정을 해주고 하여튼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여기 A그룹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좀 잘 판단해 보세요. 이거를 자꾸만 분위기만 생각을 해서 너무 이렇게 그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점차적으로 추천 전형이 늘어가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추천 전형이. 고대 같은 경우에 보면 4% 추천하잖아요. 4% 재학생의 4%들을 추천을 해서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 이렇게 선택을 해요.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도 중앙대가 학교 추천 전형을 신설을 했어요. 보통 한 150명 뽑아요. 중위권 대학에서 중상위권 대학이죠. 이렇게 추천 전형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꼭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대 뭐 이런 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경희대 이런 데도 6명 추천하죠. 학교별로. 그 다음에 뭐 동국대, 그 다음에 중앙대 뭐 등등 이렇게 뭐 이화여대 이런 데도 6명 추천하고 있고 이렇게 학교별로 쭉 이렇게 추천 인원들이 추천 전형이 제가 보기에는 각 학교별로 이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각 학교별로 그 인원이 요새 보면 이제 인구 절벽 시대가 조금 있으면 오잖아요. 지금 점차적으로 점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차라리 좀 이렇게 요새 보면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 이런 쪽에서 좋은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나니까 학교에서 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좀 좋은 학생들을 받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특히 요 그룹 아이들 있잖아요. 요 그룹 어쨌든 추천하려고 하면 기준이 뭐예요? 내신이죠, 뭐 내신이니까 그런 것들 좀 검토해서
고등학교 결정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요 끝나면 담임 선생님들 나와 계시니까 상담 받으시면 되고, 혹시 저희 학원에 오셔서 궁금한 게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3층에 올라가시면 강의실 마련해 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